딸내미들 진짜. 딸들 싫어. 이제 딸 싫어. 자, 할게. 1번부터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 자, 먼저 질문 해결하고요. 오늘 최종 진도 2차 함수 끝내고,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거일 거예요. 최대 최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다가 오늘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떤 종이? 상관없어요. 자, 유형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 질문이요. 일단은 2명 이상이면 질문을 하고요. 아니면 개인별로 돌아갈게요. 4번부터 6번 질문이요. 7번부터 9번. 거의 뒤쪽에서 있죠? 10번, 12번. 13, 15. 16, 18. 17번이요? 자, 잠깐만. 17번? 잠깐만. 이거 잠깐만. 오늘, 미친 거 아니야? 나 2단원을 펼쳐놓고 번호를 부르고 있었어. 몇 번? 17번? 자, 17번 한번 같이 봐볼게. 자, 17번 한번 손 들어볼까? 한 명밖에 없네? 개인적으로 해줄게. 자, 19번, 21번. 22번, 24번. 25번, 27번. 28, 30. 31, 33. 34, 36. 35번 한번 손 들어볼까? 한 명, 개인으로 할게. 37, 39. 40, 42. 42번 손 들어볼까? 42번 한번 해볼게. 자, 42번 보면, 그림 보면은 되게 흉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각형 넓이 찾으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만 알면 되는데, 얘들아, 이 42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길이, 그리고 부피, 그 다음에 넓이, 등등등, 이런 의미를 하는 것들은 항상 뭐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좌표점을 구하면, 길이를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할 땐 그 좌표가 혹시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따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저는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을 하나는 A, 하나를 B점이라고 둔대. 근데 우리 수학에서 저 A와 B점을 뭐라고 불러요? 교점이라고 하니까 교점을 같다고 한번 더 볼게요. 누구랑? X제곱이랑 X 플러스 K랑.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 얘가 바로 0 되는 값이 지금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S1과 S2의 넓이를 뺐더니 20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A, B는 바뀌어있지만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우리 A점을 뭐라고 둘 거냐면 알파, 알파 제곱이라고 두고 B점을 베타, 베타 제곱이라고 두면, 자, 우리 S1 한번 찾아볼게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S1이 어디 삼각형이야? S1은 AOC니까 감사합니다.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 그럼 나는 지금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았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할게. 이 그림대로. 자, 가로 길이가 베타가 나올 거고 높이는 베타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베타 세제곱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S2를 구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 건 맞지만 이 알파는 지금 음수일 거고 베타는 지금 양수라는 게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를 곱할 때 알파를 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야 되고 높이는 알파 제곱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넓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세제곱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알파1 x1에서 s2를 지금 빼달랬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실질적으로 s1 빼기 s2는 2분의 1로 묶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몇이나 마찬가지다? 20이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 곱해서 40 만들고 결국엔 이건 곱셈 공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해서 3알파 베타를 빼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0이라는 것과 같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여기서의 근각계수의 관계랑 똑같으니까 합은 마이너스 1이니 그냥 1이니까 세제곱하면 1. 얘는 어차피 1일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3K가 40. 따라서 3K는 39. 따라서 여기서 K는 13 이렇게 나오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K 값을 찾아달라. 답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게 정확하게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숙문인가 서울역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42번이.
그대로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어쨌든 숙문, 서울역, 광성, 환일, 이대부고 5개 학교 시험지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미 냈잖아. 너네들은 안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좀 연습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43, 45.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걸로 가볼까? 워크북. 자, 46, 49. 46, 49. 그 다음에 50, 53. 53번 잠깐 손 들어볼까? 53번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서 아마 지겹도록 볼 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요 두 개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니까 잘 차이점을 한번 찾아봐봐. 어떤 문제는 요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는 요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요렇게. 그럼 도대체 이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얘는 뭘 뜻하냐면 얘는 주기를 뜻해. 주기. 우리가 오늘 만약에 하은이가 죽었어. 내년 오늘은 뭐라고 말하지? 일주기라고 불러. 그치? 그것처럼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가 오늘 일주기라고 하듯이 이 뜻은 바로 우린 주기성을 뜻한다라는 거. 그럼 뭐에 대해서 주기냐라고 하면 얘가 일씩 커질 때마다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요, 선생님? 그럼 1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F1은 F2랑 같고 요쪽 숫자가 좀 키워줄게, 2로. 그럼 얘는 주기가 2인 거니까 1은 3이랑 같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4랑 같고 그 다음 3 넣으면 5랑 같으니까 선생님 1, 2, 3만 봤을 때 두 칸 뒤의 값, 두 칸 뒤의 값. 즉 얘는 F 몇이랑 같겠어? 5랑 같고 F7이랑 같고 즉 얘는 주기가 2마다 다 같겠네요 라는 걸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보고도 주기가 1인 줄 알고 아는데 얘는 주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대칭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럼 왜 얘가 대칭성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1이라는 공통적인 숫자가 여기에 있었어. 근데 그거로부터 x만큼 조금 더 앞으로 가래. 그리고 x만큼 조금 더 뒤로 가래. 그 값을 넣었을 때는 같은 값이 나오고 조금 더 가래. 조금 더 가래. 그럼 결론적으로는 1로부터 얼만큼 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x걸음, 뒤로 x걸음 갔을 때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 결국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은 항상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대칭이군요 라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요 안에 있는 식 있지? 요 안에 있는 두 식을 더해서 1 플러스 x와 1 마이너스 x를 더해서 2로 나눈 놈한테 바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x가 사라질 거고 1 더하기 1은 2니까 2분의 2에서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그냥 선생님 요 1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왜 이 식 전체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대칭입니까? 이렇게 가르치냐면 애들이 이 두 식을 보고 뭐가 대칭인지 뭐가 주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떻게 하냐? 안에 거 더해봐. 더했더니 x가 사라지면 대칭이고 살아있으면 주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 요렇게. 근데 그럼 이제 애들이 당황하지? 근데 이건 주기예요, 대칭이에요? 라고 하는데 잘 봐봐. 안에 것끼리 더해봐. x가 사라지지. 그럼 대칭이야.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2가 나오고 2로 나눠서 얘도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F0 플러스 X가 있어서 0 플러스 S, 즉 0과 2를 더해서 2로 나눈 1에 대해서 대칭이다도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53번을 푸는데 왜 대칭성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질문자 누구시죠? 잘 봐. 53번을 조금 독특하게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다. 근데 F0이랑요. F6이랑 같대요.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혹시 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풀었었지? 얘가 같은데 뭐로 같아?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우리는? 는 K라고 두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선생님 그럼 저는 fx를 0도 인수로 갖고 6도 인수로 갖지만 맨 뒤에 K니까 플러스 K라고 써주고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P라고 둬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배운 개념을 갖고 와서 문제 푸는 거고. 자, 두 번째, 2차 함수 솔루션은 뭐냐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0 넣은 거랑 우리가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6이라고 생각하고, 0을 넣어서 나온 값이랑 6을 넣어서 나온 값이 같대. 그럼 상수함수라고 생각하면 얘가 될 거야. 그치? 근데 1차 함수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1차 함수는 얘를 두 개를 지나가면서 같은 높이를 그리려면 상수함수밖에 없거든. 근데 2차 함수는 또 말이 돼. 어떻게? 요렇게 그려주면 0 넣은 거랑 6 넣은 거랑 같지 않겠냐, 높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 바로 0과 6의 뭐? 중앙값이 이 2차 함수의 뭐랑 똑같더라? 축이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0 넣은 것과 6 넣은 게 같다라는 건 결국 0과 6을 더해서 2로 나눈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군요 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fx를 어떻게도 둘 수 있어? a x-3의 제곱 플러스 b라고도 세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의 꼭지점을 모르니까 b라고 두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나 조건에서 힌트를 줬어요. 근데 y의 꼭지점은 뭐야? 마사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fx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요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뭘 찾아달래? 선생님, 근데요, 디귿이 조금 특이한데요? 다조건이 왜 특이해? 라고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얘들아 잘 봐. 지금 이렇게 생겼어. 축은 3이야. 꼭지점은 마사야. 여기서 두 점이 이렇게 만난대. 그리고 요 식을 지금 뭐라고 뒀냐면 우리는 이렇게 뒀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가 있는데 그 사이 거리를 지금 알려줬어. 얘가 몇이다? 4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 사이 거리를 4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어떻게도 말할 수 있죠? 바로 두 근의 차가 4다. 즉, 이 값이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올 텐데 바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이 4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는 곱셈 공식 쓸 수 있겠다.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한 건 베타 플러스 알파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준 거랑 같으니까 16은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보여요? 얘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 마이너스 4니까 두근의 합은 6, 36. 두근의 곱은 9a 마이너스 4를 a로 나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20 나눠서 5는 9 마이너스 a분의 4랑 똑같으니까 미안. 요 앞에 마이너스 나눴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몇? 1.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fx식은 이렇게 식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f5 값은 4. 빼기 4네? 답은 0인가 보네. 자, 다음 또. 네. 어디 있는데? 빨리 갔다 와, 씨.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요거 눈여겨보세요. 이거 는 K라고 두지 말고 이제부터 2차 함수 파트에서는 요 두 개 넣은 숫자 값이 같다라는 건 0과 6의 축을 뜻하는구나. 2로 나누면. 아셨죠? 자, 저는 고난도일수록요, 이거 안 써요. 이걸 써요.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무조건. 아셨죠? 자, 다음 또. 54, 57. 55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요것도 질문 잘하셨어요. 55번이 어떻게 보면, 뭐야, 몇 개를 시킨 거야? 얘들아, 55번이 바로 이 문제예요. 방금 한 문제. 자, 55번을 한번 읽어볼게. fx가 2차 함수인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f,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빨리 내가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지? 지구야, 저 안에 있는 두 식을 뭐 해보자? 더해보자. 더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x가 사라지지. 그럼 얘 무슨 함수다? 대칭함수다. 즉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바로 2 플러스 x에다가 2 마이너스 x를 더하고 2로 나눈 즉 뭐? 2에 대해서 대칭이군요 라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방정식. 자,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몇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이래. 그럼 이렇게 생겼어, x축. 이렇게 돼서 여기서 알파, 여기서 베타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도 말할 수 있냐?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게 바로 2와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호수야,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는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지? 근이라고 하지. 누구의? fx의. 그럼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는 거는 넣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오지? 0이 나올 거야. 그래서 fx는 0 되는 값이 x는 알파와 베타가 나오고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야. 자, 이거를 내가 바보처럼 푸는 애 보여줄게.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뭔지 알아?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저는 fx 식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운 애 학생 한 명은 있을 것 같아. 뭐냐? 축이 2라면서요. 그래서 저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f 2x-4가 0 되는 값 찾아달라는 거였거든. 오늘 이대부고가 나왔어. 그럼 내가 애들 시험지 다 받았거든. 다행히도 없었어. 얘처럼 푸는데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했거든. 제발 바보처럼 풀지 마. 바보처럼 풀지 마. 왜? 애들이 fx 알고 축 알면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좋긴 좋아. 근데 애들이 얘가 0 되는 값 찾으려고 했더니 다 x 대신에 누굴 넣냐? 이제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f2x 빼기 4를 진짜 찾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식을 이쁘게 만들어줘. 그럼 얘는 축이 이제 3이 되는 거겠지. 이해 가십니까? 축이 3? 이거 6이 아니지, B지. 축이 3인 새로운 함수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또 두근의 합을 찾으려고 또 축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 세울 시간 없어. 이거 세우면 안 돼. 왜냐면 이 식이 정말 더러우면 이걸 대입하는 것도 사실 되게 귀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식을 안 세우고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성질을 이용해 볼게. 우린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0이 나와.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지금 얘가 0 되는 값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잘 봐. 데칼코마니 아니야? 는 0, 는 0, 는 0. 그러면 요 안에가 강제로 뭐였으면 좋겠어? 알파 또는 베타면 되는 거지. 그러면 2x 빼기 4가 알파던가 아니면 2x 빼기 4가 베타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x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4고 여기선 2분의 베타 플러스 4인데 그게 바로 뭐다? 요 놈의 근이더라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합구해달래. 얘네 둘이 더해볼까? 더해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 나오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나왔어? 4 나왔으니까 정답은 2분의 12에서 답은 6. 이렇게 답이 나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꼭 실수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이거 절대 이제 구하면 안 되더라. 이거 오늘 이대보고 똑같이 나왔어. 근데 다행히도 밑에 진짜 애들 다 식 안 세우고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저거 했더라고. 이 안에가 알파면 되지 않나요? 이 알파가 베타면 되지 않나요? 바로 이렇게 풀었더라고. 자, 다음 또 55번 질문 괜찮았어요? 자, 57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57번 한번 해볼게. 너네 의리 게임 하는 거 아니지? 한 명이 손 들면 뭐 도와주자 막 이러면서 의리 게임 하면 죽인다. 자, 57번 한번 가볼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끊으면 얘들아 둘이 뭐 한대? 만난대. 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수학에서 만난다 그러면 두식을 야, 이거 계산 실수 아니니 너네? 눈이 잠깐 나빴니? 아니, 왜냐면 이거 끝인데? 얘가 바로 0 되는 값이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이야. 근데 뭐래? 곱이래.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데 알파 베타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3-k인데 그게 몇이래? -5래. 그럼 k는 8이네? 근데 문제에서 k값 찾는 건 아니고 그때를 뭘 찾아달래? y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얘부터 일단 식을 완벽하게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8 넣으면 -5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아, 인수분해 안 돼서? 문제가 뭐였었어? 아, 두 점의 y좌표 합이야. 두 점의 y좌표. 얘들아, 우리 y좌표 합이면 어떻게 해? 잘 생각해봐. 여기서 알파가 나왔지. 이 알파를 넣어서 나온 값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알파를 2차에 넣는 것보단 1차에 넣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지. 그럼 하나는
알파를 넣으면 뭐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가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Y좌표니까 더하면 이렇게 될 거고, 두근의 합이 뭐였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K가 8이니까 16이네? 답 3번인가 보네. 요것도 인수분해 안 돼서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하다. 저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남들보다 시간이 많으면. 하루가 한 24시간, 한 30분 정도 되면. 자, 다음. 58, 61. 없어요? 저번에 59번, 60번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다음. 62, 65. 65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65번. 65번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줄게. 여기까지만 해줄게. 65번은 뭐 별다른 방법 없어요. F, G, H 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 함수는 다 최고차항이 절대값이 같대. 그럼 최소한 F랑 누구야? H는 양수고 G는 음수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F는 이렇게 두고 G였나 아까 음수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라고 둘게. 최고차항. 그럼 우리 F씩 세워볼게. F는 누구랑 누굴 지나죠? 마이너스 1이랑 1 지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G는 누구랑 누굴 지나요?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H는 1이랑 2를 지나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네요. 미안하지만 요 세 개 다 더한 게 정답입니다. 요거는 그냥 진짜 더하세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자, 다음 또 66번부터 69번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70번부터 73번 질문이요. 진짜로? 좀 이따 책 보자잉. 자, 74번부터 75번 질문이요. 진짜로 없어요? 진짜? 정말이요? 너네 또 74번씩 세운 거 아니지? 못 세워. 그리고 사실상 74번은 방금한 요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요 개념. 자,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2차 함수, 오늘 최대치에서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칠판만 보셔도 돼요. 개념 프린터 없어도 되고. 뭘 한숨을 쉬어. 조금 쉬자고요? 벌써? 미친 거 아니에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대 최소를 하기 전에 절대값 함수 좀 한번 연습할게요. 오늘 이대부고에서 나왔던 문제 중 18번 문제인데 최다 오답 문제로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려갖고 얘가 지금 1등급 컷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거 딱 틀리면 95.5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함수 중에 그 중에 이제 거의 탑3 안에 끼는 게 이제 절대값 함수가 있죠. 그럼 우린 저번 시간에 사실 연습을 했어요. 우리는 fx의 전체 절대값 씌우는 것도 공부해봤고 f의 x에만 절대값 씌우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 씌우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 콜라보레이션도 했죠. y에다가도 절대값 씌우고 x 대신에 절대값 씌운 것도. 근데 이번에 이제 이대부고에서 나온 거는 전체 절대값을 씌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거였어. 우리가 이제 어떤 fx가 2차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울 때는 x에 뭘 넣어도 y값은 항상 양수라는 뜻이니까 이 그래프는 3, 4분면 그래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3, 4분면에 있는 그림을 위로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2차 함수가 이제 그려진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절대값 fx 그래프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뭘 그릴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우선 m값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진행할게요. 그럼 일단 얘는 증가함수인데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여기서 기울기는 정해져 있었어. 오늘 이대부고법. 그래서 y는 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고 요 n에 넣는 숫자를 f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랬을 때 F3, F4, F5,
이게 5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F3이라는 건 n에다 3 넣었을 때 만나는 교점. F4는 4를 넣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5 넣으면 x 플러스 5와의 교점의 개수지. 그럼 지금 보면 일단 가장 기본 값들은 3, 4, 5를 넣었을 때 무조건 교점은 2개는 일단 기본 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개, 2개, 1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개, 2개, 2개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줘야 이게 5개가 되냐라는 문제가 오늘 이대부고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얘가 만약에 y는 얘를 기준 잡아볼게. x 플러스 4라고 기준 잡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3이라는 건 얘보다는 y절편이 더 낮을 거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고 5라는 놈은 얘보다 위로 올라갈 거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6으로 만들어 볼게. 6으로. 아니다. 내가 이렇게 2, 4, 2, 4, 7로 가볼까? 7이면 좀 쉽겠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 자, 얘가 2개 만나면 5는 무조건 몇 개 만날 수밖에 없어? 2개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가 몇 개 만날 수밖에 없어? 3개야. 그럼 도대체 어디서 3개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 얘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접할 때지 않냐라는 거지. 이렇게 접해야 하나, 둘, 3개에서 만나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키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식 자체가 뭐였어? y는 x 플러스 3이었으니까 요 2차 함수랑 저기서 뭐 물론 미지수는 이제 숫자로 대체가 돼 있겠지만 얘랑 뭐 한다? 만난다를 할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실수한 이유가 이거였어. 이 식에는 모조리 다 뭐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왜일까요? 이 그래프는 사실 어디 있었죠? 원래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였어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온 그래프였다 보니까 사실상 이 판별식 0을 쓰려면 이 그래프는 사실 이 전체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이 직선 그리고 넘겨서 판별식은 0이다를 사용해서 풀었던 게 18번 문제였다. 근데 애들이 다 마이너스를 까먹고 안 붙인 학생도 있고 조금 많이 오답이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부분이 일단 올라왔냐. 사실은 얘가 올라온 걸 수도 있어 얘들아.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얘가 위로 올라온 걸 수도 있고 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봐줘야 되고 그 다음 직선을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달라져.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 교점이 3개 될 때 찾아달래. 그럼 3개 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접할 때도 3개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또 하나 있어. 언제 3개지 얘들아? 그치. 요점 지날 때가 바로 3개더라. 그래서 애들이 요점 지날 때 하나, 그 다음 또 엎어진 모양의 마이너스 붙인 거와 판별식은 0이다 이용해서 답을 2개를 찾는 거였다. 만약에 4개 될 때 찾아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개 될 때와 3개 될 때 사이를 말하면 되더라. 2개 될 때 찾아달래. 그러면 접할 때보다 크던가 아니면 여기 요점 지날 때 찾아가지고 얘와 얘 사이를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가끔가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이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지나갈 때 3개가 되려면 요렇게 3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꼭지점만 지날 수는 없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꼭지점을 꼭 접해야 된다. 꼭지점에서 만약에 접선이 이루어지려면 무조건 기울기가 0 될 때밖에 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애들이 가끔 가다가 선생님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꼭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지 멋대로 그린 다음에 여기서 접하는 줄 알아요. 꼭지점에서. 없습니다. 이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에서 접선을 그려라 라고 하면 무조건 기울기가 0일 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지금 제가 우리 학원책으로 할게요. 학원책 첫 번째 유형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대망의 오늘 하이라이트 최대 최소 문제. 오늘 3문제 나왔어요. 이대부고에서. 최대 최소가. 오늘 2차 함수 문제를 진짜 많이 냈더라고. 어떤 거야? 이 문제요? 이 문제 여기가 숫자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 사실은. 자, 최대 최소 갈게요. 오늘 최대 최소는 크게 3가지예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이 3번이 문제예요. 근데 난 오늘 좀 충격적인 게 오늘 안 나왔어요. 내야 되는데. 학교 부교재에는 있었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는 안 냈어요. 그래서 난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자, 한번 가볼게. 첫 번째,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알려면 일단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1차식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지금 최고차항이 다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 개수가. 자, 여러분, 우리 1차식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2차식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3차식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4차식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5차식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6차식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봐. 위에가 무슨 차수들이죠? 홀수 차수들. 밑에가 무슨 차수였죠? 짝수 차수죠. 신기하게요. 홀수 차수는요,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면 오른쪽 위에서 끝나고,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면 오른쪽 위에서 끝나고,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면 오른쪽 위에서 끝나요. 짝수차는요,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항상 오른쪽 위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짝수차수는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차만 봐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개수 세다가 몇 차였지? 홀수 차수네. 근데 내가 여기서 끝났어. 그럼 이상한 거예요. 홀수 차수는 항상 반대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짝수는 항상 같은 쪽에서 끝난다. 물론 이게 만약에 최고차항이 음수면 똑같아요. 어쨌든 반대로 끝나는 게 맞아요. 짝수 차수도 반대로, 단지 이제 밑에서 만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얘는 항상 똑같은 차수 방향 쪽에서 끝나고 홀수 차수랑 항상 반대로 끝난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최대 최소를 배우는데 왜 최고차항 개수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지금 당장은 2차식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2차식만 먼저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난이도 하라 그랬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 이거 써줄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범위가 없을 때예요. 범위가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입니다. 모든 실수일 때는 항상 무한히 커지고 항상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 또는 최소만 가져요. 그러니까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얘는 최소만 존재합니다. 최소값만. 하지만 얘는 최대값만 존재하죠. 왜? 무한히 작아지고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면 만약에 범위를 줬다 이거야. 범위. 근데 이 범위를 제공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최고차항계수가 일단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는데 범위가 여기를 축을 내가 P라고 해볼게. 첫 번째 범위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제이야, 범위 안에 축이 포함돼 있어? 포함돼 있지 않아? 안 포함돼 있지. 얘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 만약에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야. 선생님,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 A를 넣어서 최대인지 B를 넣어서 최소인지를 알 수 있나요? 아니, 그림도 그리지 마. 딱 문제를 읽었더니 축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양쪽 끝값 넣어서 둘 중에 작은 게 최소, 둘 중에 큰 게 최대야. 물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지. C부터 D까지야. 근데 C와 D 사이에 축이 없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양쪽 끝값을 넣은 게 최대 최소를 담당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축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 그럼 왜 얘가 문제가 생겨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 얘들아, 얘는 무조건 최소값을 어디에서 가질 거야? 그치? 축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무조건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최대야. 자, 최대를 구하려고 봤더니 잘 봐. 지금 P가 축이 A, B 중에서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지? B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축이 치우쳐져 있는 쪽에 반대쪽이 항상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지금 P가 B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A를 넣었을 때가 무조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선생님, 만약에 반대가 되면요? 만약에 축이 이렇게 있었어. P가. 근데 구간이 C가 여기고 D가 여기 있어. 그럼 항상 말했지. 얘는 일단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최소값은 축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최대값은 선생님, C 쪽이 더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반대쪽인 애가 항상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얘는 문제가 난이도가 왜 중이에요?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유형은 항상 범위는 이쁘게 나와요. 1부터 5까지라고. 예를 들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식이 더러워요. 식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죠? 축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범위는 고정인데 축이 돌아다녀요. 그럼 범위는 고정인데 축이 돌아다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방금처럼 범위에 어디에 더 치우쳐져 있냐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근데 그러면 이 P가 B에 치우쳐져 있다. P가 C에 치우쳐져 있다.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는 표시를 하죠? 그냥 한글로 쓰나요? C에 더 가까울 때, B에 더 가까울 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잘 봐야 되라. 집중해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1부터 5, 3, 3이라고 할게. 그래서 그 제이야.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라고 한번 둬볼게. 이래 놓고 최대 최소의 합이 5가 되도록 A 값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애들 당황한다니까. 자, 한번 가볼게. 요거 지울게. 자, 잘 봐. 선생님, 뭐 어렵지 않은데요? 자, 제이야, 요거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까? X 플러스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줬을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X축, Y축을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린 다음에, 자,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일단, 범위부터 표시해라. 1, 3.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은 첫 연습이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바꿔줄게. 정신건강에 좋게. 추워요? 뭐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축이 어디로 바뀌었어? A로 바뀌었어. 자, 간다 얘들아. 호수야, 이 그림 보면 몇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세 개면 일단 보통 고등학생. 원래 몇 개? 그러니까 그게 몇 개야? 아니야, 너무 많아. 4개야. 그럼 왜 4개냐? 라고 하면 잘 봐. 일단 호수 입장에서는 왜 3개였냐면 1번. 선생님, 그래프가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A가 하필 여기 있는 거야. 축이. 두 번째는요. A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마지막 3번. A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3가지인데 왜 선생님은 4가지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 가운데 2번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이 2번이 왜 문제 일으키는지 봐볼게. 자, 가볼게. 1번. 만약에 A가 1보다 작은 수면 어떻게 하니? 얘들아, 1보다 작은 수면 축이 지금 왼쪽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양쪽 끝값이 넣은 게 무조건 최대 최소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 넣고 3을 넣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최소값은 1 넣었을 때니까 1 넣으면 뭐 나와? 1 넣으면 5-2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3 넣으면 뭐가 나와? 9, 13-6A가 나오고, 얘네 둘이 더하면 18-8A가 모두가 되도록 5가 되도록 만들어달라라는 거지. 그럼 이제 뭐 넘겨가지고 A 값을 찾겠지? 그럼 13은 8A니까 A는 따라서 뭐가 나와? 8분의 13이 될 거야. 근데 얘들아, 8분의 13이 대략 얼마지? 1. 얼마지? 근데 우린 어떻다는 전제하에 했지? 1보다 작다는 전제였으니까 버리면 끝.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이제 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3번이 난이도가 쉬우니까. 3번은 A가 지금 뭐보다 클 때야? 3보다 클 때야. 그리고 같아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3이랑 1 넣은 게 최대 최소를 담당할 거니까. 그럼 얘랑 어때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8분의 13이 똑같이 나올 거야. 8분의 13이 1. 얼마인데 돼? 안 돼? 안 되네. 얘도 버리면 돼. 그럼 이제 대망의 2번이 남았어. 근데 선생님이 구간이 4개라 그랬는데 한 놈, 두 놈.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지 않습니까? 2번을 어떻게 해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애들이 최소값까지는 잘 구해. 최소값은 무조건 얘들아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어?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누가 나와? 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대값이다 이거야. 왜요? 이 축이 1에 치우쳐져 있으면 3 넣었을 때가 최대고 3에 치우쳐져 있으면 1 넣었을 때 최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서 파생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사실 2번과 2-1번 개념 범위가 있고 2-2번 범위가 있더라. 그럼 첫 번째 뭐야? A가 1보다는 크지만 선생님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왜? 선생님 뭐보다 작아야지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우리 아까 말했잖아. 이 함수는 1과 3의 축 몇이지? 2지. 2를 기준으로 나눠지더라 라는 거야.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1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고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3에 치우쳐져 있는 거니까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1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로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과 2 사이면 아까 최소값은 뭐 나온다 그랬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인데 최대값은 반대. 1에 치우쳐져 있으면 반대 숫자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가 최대니까 3 넣으면 뭐 나왔어 아까? 뭐 나왔지 얘들아? 13 마이너스 6a.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7이 몇이다? 5 될 때 찾아달라는 거고 얘는 최소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나오지만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나올 거니까 1 넣으면 뭐 나와? 5 마이너스 2a가 나와서 얘네 둘이 더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9가 8 될 때, 5 될 때를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여기서 a 값이 구해질 거예요. 뭐 근해 공식을 쓰든 뭘 쓰든. 하지만 요 범위에 있는 것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를 다 학교 단답형 풀 때도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어렵다 싶다를 뭐 갖다가 판단하면 되냐면 1번 범위 줬어? 안 줬어요. 그럼 땡큐. 제일 난이도 쉬운 거. 두 번째 범위 줬어? 네. 근데요 축이 돌아다녀요. 축이 돌아다니면 큰일 났어 너네. 이거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나눠야 돼 라는 거야. 근데 축이 안 돌아다니고 여기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범위는 똑같이 줬어.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4니까 이렇게 4x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얘는 땡큐야. 얘는 왜 땡큐냐면 얘 바로 빨리 축을 찾아보면 축이 2가 나오거든. 2가 하필 문제에서 준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 최대값은 땡큐지. 3과 1의 중앙값에 딱 올라와 있으니까 1을 넣든 3을 넣든 최대값은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3으로 줬어. 얘를 3으로 줬어. 그럼 얘는 축이 2분의 3이 될 거니까 선생님 어디에 더 치우쳐져 있어? 1에 더 치우쳐져 있지. 그러면 3 넣었을 때가 최대고요. 꼭지점이 최소값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대부 할 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어디 설명할 때 애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냐면 정말 이제 수학을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한참 걸렸거든. 그때 애들은 어디서 이해시키는데 어려웠냐면 요거. 왜 2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 그냥 1과 3 사이에 있으면 되지 왜 1부터 2고 2부터 3이어야 되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 왜 여기서 2를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자세하게 한 거야. 2를 기준으로 잡으면 2를 넣었을 때가 1과 3이 정확하게 높이가 같은데 요것보다 작으면 3 넣었을 때가 최대, 요것보다 크면 1 넣었으면 최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 범위의 중앙값, 문제에서 준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아셨죠? 얘들아, 이게 난이도가 중이야. 그럼 아까 내가 세 번째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다 같이 움직이는 순간에 이젠 그냥 죽자야. 다 같이 움직이면 얘들아 있잖아. 범위도 움직여. 그리고 축도 움직여. 그럼 이제 너네들은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 근데 내가 완전 난이도 최상은 안 하고 중상을 한번 건드려 줄게. 중상. 그치, 중상이 모의고사 문제야. 상은 거의 사실 잘 안 나와. 중상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범위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 놓고 함수식은 또 그래도 이뻐. 예를 들면
요렇게. 근데 그러면 함수는 이쁜데 범위가 움직이면 왜 중상입니까? 라고 하면 방금 말했듯이 이 범위는 얘들아, 얘와 얘의 차이가 몇 나? 2나지. 얘는 움직이더라도 정확하게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여.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 얘들아. 이게 사실 얘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솔직히 너무 쉬워. 왜? 한쪽은 0으로 고정돼 있고 K만 움직이면 돼. 그럼 K가 어딨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조금 달라질 거거든. 근데 이게 양쪽이 같이 움직이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얘 있지. 축에서 무조건 문제가 생겨. 애들이 축에서 이제 와르르 무너져. 왜 무너지는지 한번 보여줘 말어. 아, 원장님에서 오랫동안 수업했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게 여기를 아이들이 가장 못해. 자, 이게 0부터 K부터 한번 해볼게. 집중해야 되더라. 이거 무조건 중앙요구라면 어쨌든 이대부고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역대까지는 지금까지는 이대부고가 좀 더 쉬웠던 거 아니다. 비슷비슷했다 사실. 이대부고는 부교재가 바뀌면서 좀 쉬워졌어. 하은아 갈게. 죽여버리고 싶어. 아니 씨. 아 나 진짜. 자 X제 너 앞에 수업해봐 졸라 더워 씨.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럼 얘들아 왜 얘가 움직이면 중상이냐면 중상은 아니지. 그치 중상 상까지는 아니야. 자 가볼게. 얘 그래프를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벌써 꼭지점이 2,1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래놓고 아래로 볼록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0은 고정이야, 범위가. 0은 고정. 얘 더. 그럼 이제 K가 여기서부터 싸돌아다닐 거라는 거지.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K가 여기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K가 이걸 벗어날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벗어날 때가 문제가 생겨. 왜 벗어나면 선생님 또 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잘 봐. 얘들아, K가 여기 있으면 누구 넣었을 때 최대? 0.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 K. 됐지? 자, K가 만약에 딱 여기 올라갔어. 축에. 그럼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 0.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 2. 자, 요만큼 왔어.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 0.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 그치? 꼭지점 2 넣었을 때지. 그럼 언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도 말했겠지만 짱, 짱, 짱 뒤로 가다가 뭔 일이 일어나지? 바로 0을 넣었을 때의 값과 똑같은 y 값을 갖는 값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럼 그 값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얘가 이 이차함수가 0 넣었을 때 y절편이 오거든? 언제 5 나오냐 이거지. 그럼 뭐 넣었을 때야? 4 넣었을 때다 이거야.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범위 나눌 때 1번 k가 2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2번 k가 2일 때 뭐 이거 따로 따져도 상관없어. 3번 아니면 2번에 녹여서 k는 2보다 크지만 4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k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만 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보고 경우의 수 나누는 거 더럽게 못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경우의 수 파트 들어가잖아. 기말고사. 큰일 났어. 거기는 얘들아 미안한데 머리야. 미안해. 나 그때 너네한테 짜증 많이 낼 수도 있어. 왜냐면 그 교사용 프린트? 괜찮아. 너네는 다른 학교 다녀? 너네는 안 풀어봐? 그래? 아무튼 나 경우의 수 할 때 너네 짜증 낼 수도 있다. 이게 왜 안 돼? 시작해서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왜 태어났니?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야 아직 1시간도 안 됐다. 진짜 아니야 포기하지 마. 마지막 4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이제 대망의 범위가 둘 다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범위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프는 고정이 돼 있는 거 쉽게 내줄게. 똑같은 그래프로 내줄게. 그럼 얘도 똑같지 않냐 이거지. 얘도 어쨌든 그래프는 2,1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그려졌어. 근데 선생님 왜 범위가 움직이면
둘 다 움직이면 왜 1이 커집니까? 라고 하면 방금도 말했지만 얘와 얘의 차이가 몇이지? 2지. 이 차이도 이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야. 아까처럼 0, 4 넣었을 때 높이 같다. 이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 K랑 K 플러스인데 너네가 어중간하게 여기 요거 두 개 넣었을 때 같을 거야 라고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얘는 항상 차이가 2씩 움직여. 여기가 예를 들면 K면 정확하게 이 떨어진 지점에 K 플러스 2가 있고 여기가 만약에 K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이 떨어진 지점에 K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동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축을 포함할 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배우고 이거는 그냥 한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만 일단 그냥 오늘은 더 만약 이것까지 했다가는 오늘 그냥 포기할 것 같아. 아셨죠? 자, 하나 개념 설명하면 오늘 수업 끝이야. 그래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연습. 자, 아니야. 지금 제가요. 자, 잘 보세요. 2번 유형 설명했고요. 3번 유형 설명했고요. 4번 유형 설명했고요. 5번 유형 설명했어요. 심지어 7번도 설명했고요. 8번도 설명했습니다. 이제, 아니다. 8번 할 차례예요. 8번이랑 9번만 하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8번하고 9번. 선생님, 나머지 10번하고 11번하고 12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걸 통해서 활용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뭐 유형은 아니에요. 아이, 진짜. 그래, 잠깐 쉬어라. 나랑 같이 많이 풀게.